네, 안녕하세요. 박정은 원장입니다. 이번에는 그 실리프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중에서도 실리프팅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실리프팅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시술이죠. 우리가 보통 리프팅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 꼭 처진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실제 그 많이 처져서 당겨주는 시술도 많이 하지만 사실 젊은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. 그런 분들은 뭐 꼭 많이 처져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그 안면 윤곽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, 그러니까 즉 좀 더 갸름하고 좀 더 매끈한 턱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실리프팅 시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실리프팅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걱정들 많이 하시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물질이 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해 하시고요. 특히나 그 실리프팅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것들이 얼굴이 이제 울퉁불퉁하다거나 뭐 이렇게 찝히는 현상, 그러니까 딤플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, 이런 부작용들은 뭐 아주 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입니다. 이게 아마 각 병원 원장님들마다 다 사용하는 실의 종류도 다르고 뭐 방법도, 실리프팅의 방법도 다 다르시겠지만 모두 다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든 최소화할 수 있을까, 그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연구하는 것은 아마 공통적인 사항일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실리프팅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첫 번째, 이러한 그 얼굴 실리프팅에 하는데 생기는 그런 부작용들의 원인, 왜 생길까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. 그렇다면 이러한 얼굴 실리프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실리프팅 했을 때 부작용이 왜 생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만약에 이제 실리프팅을 이제 할 때에 바로 피부 밑에 얕은 층에다가 실을 삽입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아주 얕은 층에 하기 때문에 밖에서 실이 이렇게 비쳐 보일 수가 있겠죠. 또는 실이 피부 바깥으로 잘못하면 좀 튀어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게 균일하게 주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겼을 때 좀 울퉁불퉁해지기 쉬울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아주 깊은 층에다가 실을 삽입한다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. 그러면 밖에서 잘 비쳐 보이진 않을 겁니다. 깊이 있으니까. 그리고 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일도 굉장히 드물겠죠. 뭐 거의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약간은 균일하게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굴이 심하게 울퉁불퉁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자, 그러면 깊은 층에다가 실을 삽입을 하면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? 맞습니다. 단 또 다른 문제가 이제 생길 수는 있는데요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얕은 층에다가 그 실을 넣는다고 할 때에 당겨지는 효과, 즉 우리가 하려고 하는 리프팅 효과는 얕은 층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. 훨씬 잘 당겨지게 되죠. 이에 비해서 깊은 층은 이게 당기는 게 아무래도 얕은 층보다는 리프팅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얕게 넣으면 효과는 굉장히 좋고 잘 당겨지는데 비해서 이렇게 비쳐 보이고 울퉁불퉁해지는 그런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고, 깊이 넣으면 그런 부작용은 줄일 수 있는 반면에 리프팅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적절한 깊이층에 균일하게 넣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. 당연히 그 많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한 그런 이제 테크닉이 될 거고요. 자, 이게 어려운 이유가, 생각해 보면 우리 얼굴은 이게 평평하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광대도 있고 사각턱도 있고 그런 굴곡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굴곡이 있는 그 윤곽을 이렇게
적절하게 균일한 깊이로 넣는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, 또 하나 피부가 굉장히 얇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은 또 적절한 깊이를 찾아서 넣는 게 쉽지 않죠. 오히려 피부가 두꺼운 분들보다는 좀 더 잘 비쳐 보이고,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얼굴이 울퉁불퉁해진다든지 비쳐 보인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리스크가 조금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문제 없이 하려면 정말로 이제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가 좀 쌓여 있어야 됩니다. 자,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얼굴 실리프팅 이후에 왜 어떤 이러한 부작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지, 왜 딤플 현상이 생길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효과는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. 자,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얕게, 너무 깊이도 아닌 적절한 깊이에 균일하게 실이 들어가야 됩니다. 뭐 당연하겠죠. 근데 이거는 시술자의 그런 테크닉이나 숙련도와 뭐 경험 이런 거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는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기 때문에 얼굴 부위에 실을 잘 삽입하지 않으면, 얼굴 부위에 삽입하는 실의 개수를 최소화하면 이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겠죠. 뭐 만약에 이제 얼굴 부위에 실을 전혀 삽입하지 않는다면 얼굴 쪽이 울퉁불퉁하거나 실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술 방법을 달리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일 겁니다. 뭐 제 경우도 뭐 이런 뭐 경험과 테크닉 이런 것들이 뭐 쌓여도 그래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얼굴 부위의 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좀 다르게 이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제 기억에 몇 년 동안은 이런 부작용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제 얼굴 실리프팅의 부작용에 대해서 뭐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, 우리가 부작용이 생기는 어떤 이유나 원인들을 알게 되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고가 될 수 있죠.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병원들을 다니면서 이제 실리프팅 상담을 해보면 아마 모든 병원 또 모든 원장님들이 뭐 실의 종류나 방법이나 뭐 삽입하는 위치나 뭐 구멍을 뚫는 위치나 다 다를 거예요. 그거 어떻게 정합니까?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굉장히 이제 힘들 수 있습니다.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. 그래서 특정 시술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, 왜 실리프팅하고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 뭐 원인을 이제 알게 되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올바르게 선택하고 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결과를 얻는데 충분히 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, 아무쪼록 실리프팅 고려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고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